안녕하세요. 저는 28에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착한 며느리 짓을 하려다가 하마터면 평생 호구 잡혀 살 뻔했던 저의 아슬아슬했던 시집살이에 대한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 이혼하신 후 쭉 아빠와 함께 같이 살아봤어요. 엄마랑도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살아오긴 했으나 저 중학교 졸업하던 때 엄마가 재혼을 해서 새 가정에 들어가 사시게 되며 그 후로는 마냥 예전처럼 친근하게 연락을 주고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엄마와 딸 사이의 천륜을 저버릴 수가 없었는지라 그 기본적인 관계에만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게는 하나뿐인 친엄마셨는지라 내심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주로 연락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딸내미 키우는 것이 서툰 아버지 손에 크느라 웬만한 것들은 다 저 혼자 터득을 하고 배우며 살았어요. 속옷 교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리통에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집안에서 여자가 주로 살림은 어떻게 하고 또 요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집에서 아버지를 통해 볼 수가 없는 것들이어서 제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하고 배워가면서 터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된장찌개며 매운탕까지 끓일 줄 알았던 저였어요. 아빠가 대부분 일하느라 밖에서 바빠 집에 잘 안 계셨기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아빠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학생이 나름 집안일로 바쁘게 살았는데도 용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졸업까지 무사히 했네요. 취업난이 한참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괜시리 빨리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지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는 공무원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 덕분에 취업 걱정도 남들보다는 조금 덜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학자금 대출을 갚아내면서도 나름 뿌듯한 저만의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스스로 외로웠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내며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높은 자존감 덕분이었는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는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먼저 고백도 했었어요. 단지 그 순간에는 제 아버지랑 다르게 자기 여자한테 다정다감했던 지금의 제 남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와는 달리 내 가정을 잘 지켜나가며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며 남편과 교제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은 남편도 저랑 비슷한 점이 참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서로의 조건과 성격 등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호감으로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가던 중 결혼을 빌미로 서로의 가정환경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남편네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는 어머니랑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제가 집안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라고 할 사람이 없었으나 남편은 그와 달리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래도 다니고 있던 회사가 있었고 각자 밥벌이를 하고 살 능력이 되었는지라 경제적으로 독립은 완전히 하신 분들이었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는 노후 자금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편과 도련님을 키워내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듯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자기가 월급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하게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잘한 월급은 대학 때 알바를 하면서부터 드리기 시작했고요. 경제적인 사정은 다른 점들이 많았으나 제게는 같이 이혼 과정에서 외롭게 자란 남편을 향한 동정심과 공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나만큼 외로움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혼자서 저를 키우며 나를 힘들어할 것이 분명 많으셨을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시어머니께서도 분명 여자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내며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사셨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루라도 빨리 인사를 드리고는 이 집안의 살갑고 다정한 며느리가 되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잘 살았기에 남편이 일이 다정한 어른이 되었겠지만 그와 더불어 제가 새가족이 되어 그저 시댁의 더 큰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늘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특별한 존재셨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기 직전부터 삐그덕거리던 어머님과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에는 늘 돈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남편의 말을 충분히 미리 듣고 인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댁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순간 조금 황당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분명 남편의 말대로 그 어리던 대학 시절부터 어머님의 용돈까지 챙겨드리며 빠듯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사는 동네보다 훨 잘 사는 동네였고 그 중에서도 꽤나 값이 나가 보이는 고급집 빌라 아니더라고요. 저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과도 같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었죠. 제 딴에는 잘 사는 동네에 산다고 하더라도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동네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다소 당황해하면서 혹 내 남편이 알고 보니 재벌집 자식인데 자신의 부를 숨기고 진실된 사랑을 찾고자 내게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제게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에 들어가 보니 근사했던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또 굉장히 허하고 텅 비어있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사람인 것 마냥 집안 자체에 가구라고 할 것이 제대로 없었어요. 말 그대로 오만 집구석이 텅텅 비어서는 도저히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보였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고 또 능력이 없다 보니 내 자식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받으며 염치 없이 살고 있네. 그래도 내가 간간히 혼자 돈벌이를 하러 나가서 한두 푼은 받아오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럼에도 늘 돈에 쫓기며 사는구나. 라면서 신세한탄을 줄곧 하셨어요. 없이 사는 줄 예상을 했지만 은근히 비싼 집에 놀랐고 그럼에도 돈이 없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는 어머님의 태도에 두 번 놀랐죠. 이 집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던 그날 내내 혼란스러움을 잡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저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으셔. 집이 마지막 노후 자산인데 그것마저 없으면 스스로 정말 볼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집만큼은 꼭 곁에 두고 사시는 중이고 그 때문에 집안에 저렇게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사셔. 라고 말이죠.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일리도 있더라고요. 집을 팔지 못하고 가진 연금이 없는데도 하우스 푸어 마냥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라도 이 집을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남편에게 재산이 넘어오기도 하겠다 싶어서 아예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심 시어머니의 경제적인 부분을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이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 사는 집을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이는 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 후 결혼 준비를 하다가 소소하게 식을 올렸고 양가 부모님 모두 다 집 한 채를 구해주실 만큼의 형편은 되지 않았는지라 저희 둘이서 모아놓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24평짜리 빌라 한 채를 겨우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살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의 괴롭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시댁이랑 저희가 사는 집이 그리 멀지가 않아서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저희 집을 산책할 겸 드나들기에 최적의 장소였나 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두 손에 아무것도 들지를 않은 채 빈손으로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날이 좋아서 혹은 기분이 좋아서라는 이유로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죠. 꼭 말씀하기로는 내 아들이랑 떨어져 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얼굴을 봐야겠더라고. 라면서 퇴근길에 저희를 따라 쫓아오셨고 어쩔 땐 집 앞에서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서 있기도 하셨어요.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는 게 어딘가 싶어서 안심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결혼을 하면서 결심했던 것처럼 저는 시어머님 그리고 도련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마다 아무 쓴소리를 내뱉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 오셨다면서 집에 들어가 급하게라도 밥 한 끼를 꼭 차려드렸고 아들을 무지하게 보고 싶어 하신 것 같길래 남편이랑 밥 한 끼 정도라도 드셔보시라며 저는 저녁을 빨리 먹고는 밥상에서 먼저 일어나곤 했어요. 남아서 아들이랑 단둘이 대화라도 더 나누시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매일같이 반복이 되니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매번 퇴근하고서 어머님 밥을 차려드리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장을 본다고 퇴근길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아주 귀신같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나 지금 너네 집 앞인데, 너 왜 아직 안 오니? 오는 중이지? 라고 하면서 얼른 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을 하시는 바람에 제 발길도 바빠졌죠. 그냥 집 비밀번호는 알려드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러면 저희 부부의 사생활이 너무 없을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는지라 그냥 제가 더 빨리 집에 가서 직접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훨 편한 짓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남편도 슬슬 신혼 초부터 어머님이 경계 없이 자꾸만 신혼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한테 미안하기 시작했는지 슬슬 말을 걸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자주 오면 우리 둘이서 신혼이 재미가 없잖아. 엄마도 얼른 손주 봐야지. 라고 하면서 기분 좋으라고 활짝 웃으며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러면 저도 옆에 있다가 남편의 말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농담 듣듯이 대화를 거들었죠. 하지만 그러면 어머님은 늘 썩소를 날리셨습니다. 젊은 애들이 무슨 벌써부터 손주 타령을 하냐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는 듯이 애는 절대 아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괜히 섭섭하긴 했지만 저희 부부 또한 애를 당장 낳을 마음은 없었는지라 네 라고 하면서 웃어 넘기기만 했죠. 반복되는 어머님의 신혼집 방문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또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차려 먹는 것을 거의 일상으로 생각을 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그 정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부터는 계획을 했다는 듯이 도련님까지 저희 집에 불러서는 저녁을 먹이시더라고요. 그 저녁밥상은 제가 차려드리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너도 알아. 지금 네 형수랑 형 다 집에 와 있다. 라면서 저희 집으로 도련님을 마음대로 불러서는 저녁을 먹고 가게 하셨고 또 여러 번은 직접 먹고 싶은 음식을 제게 주문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렇게 곱창을 좋아하는데 너 혹시 괜찮은 데 있으면 곱창 볶음 같은 것 좀 주문해다 만들어 봐라. 얼마나 좋아할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직접 곱창을 볶으란 소리도 하셨어요. 제 남편도 아닌 도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말이죠.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것도 늘 정도가 있는데 너무 염치 없이 이렇게 집에 찾아오시고 밥을 하게 만드니 저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제가 지쳐하면서 오늘 또 오셨네요, 어머님. 이라는 말을 자주 하자 남편도 괜히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며 오늘만 참자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면 저는 신혼이니까 남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화를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화병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오는 걸로도 모자라 슬슬 집에 돌아가실 때마다 음식도 하나둘 싸서 가져가려 하시더라고요. 빈손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늘 똑같았는데 갑자기 봉다리 같은 거 없냐?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좋다. 라고 하면서 집에 남은 음식을 싸가져 가려 하셨고 급기야 한 팩 남아있는 소고기까지 랩으로 직접 싸서는 저희 집에 계시는 내내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집에 가시기 전 그걸 직접 챙겨서 가져가셨습니다. 옆에 있던 도련님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 엄마랑 남동생 입에 들어갈 소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전혀 챙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러니 저도 슬슬 나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첫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핑계이고 그냥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끼를 해결하면서 식비를 아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멀쩡한 집을 팔지도 않고 꼭 옆에 끼고 살면서 어떻게든 살면서 필요한 현금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만만한 우리 집의 언초와 저녁 한 끼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어머님의 뻔뻔한 행동들 덕분에 확신으로 바뀌어갔고요. 그러니 저도 속으로 무지하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 아무리 잘 지내보고 싶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분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친절을 베풀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고부관계가 이어가던 중 시어머니는 결국 한 방을 크게 터트려버리고야 말았어요. 저를 얼마나 만만한 며느리로 봤으면 글쎄 어머님이 짐가방을 싸우셨더라고요. 자기 옷을 바리바리 싼 그 짐가방을 말입니다. 그것도 다 큰 도련님이랑 함께 말이죠. 평상시와도 같은 퇴근길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에 와서는 저희 부부가 퇴근해서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빨리 오란 재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너네 둘 다 어디쯤이니? 그럼 20분쯤 뒤에 도착을 한단 소리지? 알겠다. 라고 하고서는 비장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20분이나 서서 기다려야 하실 텐데 빨리 오란 소리는커녕 그냥 알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는 어머님이 살짝 이상하다 싶었지만 당장 시어머니 밥상을 또 차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더 컸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계단이 없는 빌라 안에 2층 집이어서 계단 아래서부터 저희 집 현관 앞을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님과 도련님의 큼지막한 캐리어 2개였어요. 아니, 이건 왜 가져오신 거세요? 라면서 저도 너무 황당하고 이상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그제서야 저한테 빨리 문 안 열고 뭐하니? 라면서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시댁 식구들 짐가방을 우르르 끌고 제 집안 안에 들어가서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라는 통보와 같은 합가하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딱지가 가득난 상태였는데 보란듯이 짐가방을 멋대로 싸들고 찾아오셔선 합가하자 라고 장난스레하는 그 말에 도무지 화가 가라앉질 않았어요. 어머님, 남편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나는 대답을 하고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드리지도 않은 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길 기다리면서 혼자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밖에서 시어머니는 도련님이랑 같이 자기 큰아들은 당연히 합가를 찬성할 것이라는 듯이 아주 속 편하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면서 TV를 보시더라고요. 지들끼리 배고프다면서 저희 집 냉장고까지 열어선 결국 지들끼리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고요. 그때 남편이 뒤늦게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남편도 눈앞에 캐리어부터 딱 보였는지 이게 다 뭐야? 라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시어머니와 도련님께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저도 안방에 대피해 있다가 밖으로 나왔고요. 자기야, 어머님이 말도 없이 합가를 하자시는데 나 빼놓고 얘기가 미리 된 거야? 라면서 남편에게는 바로 공격적으로 말을 했어요. 나는 합가가 죽어도 싫으니 중간에서 정리를 똑바로 하라는 저의 경고와도 다름이 없었고 그러다 남편도 저의 경고와는 별개로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서 자기 엄마와 남동생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짐을 싸가서는 합가냐고. 라면서 결국 언성까지 높였고요. 그러자 가장 황당한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거봐, 안 될 거라고 했지? 라면서 바로 수긍을 했는데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억울하다는 듯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안 되냐? 내가 지금껏 너를 키우고 장가까지 보내놨는데 겨우 엄마랑 동생 거드는 게 이렇게 안 될 일이냐? 라면서 갑자기 감성팔이를 하셨어요. 급기야 돈 때문에 그러냐? 어차피 지금 사는 집 나이 들어 나중에 팔면 다 니들 돈인데 그냥 미리 내 돈 받고 날 보살펴준다고 생각하고 합가를 하자. 어차피 니들이 나 부양할 거잖아. 안 그래? 라고 하시면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먼 훗날을 얘기하면서 벌써부터 제게 시집살이를 강요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자신을 돌봐야 할 사람은 도련님도 아닌 저희 부부가 틀림없으니까 이왕 죽을 때 받을 재산을 미리 땡겨받았다 생각을 하고서는 자신과 합가를 해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듣다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 그 재산 차라리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저희 신혼 좀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제발 좀 신혼답게 둘이서 밥 먹고 데이트하듯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냐고요. 결혼하고서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랑 도련님 저녁밥을 차려드리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 줄 아시는 거냐고요. 라면서 결국 제 할 말을 하며 열분을 토해냈고요. 차라리 주실 그 돈을 안 받을 테니 그냥 지금 나가서 알아서 사실하는 말씀까지도 남편을 대신해 아주 독하게 해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의외로 초강수를 두고서 나오는 저와 남편으로부터 그냥 물러설 마음이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월세 70만 원을 줄게. 다달이 70만 원을 계좌이체로 해주겠다니까? 이제 됐지? 공짜로 얹어 살려는 거 아니니까 이제 된 거지? 그런 줄 알고 우린 짐 푼다? 라고 말입니다. 겨우 돈 70만 원을 내고서는 자기 홀몸도 아닌 다 큰 둘째 아들놈까지 집에 데려와서는 얹혀 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논리가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돈 70만 원도 아니고 성인 둘의 70만 원으로 합의를 보고 합가를 하려고 하다니. 저 살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시어머니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우리 또래인데도 뻔뻔한 줄을 모른 채 자기 엄마 품에서 그러려니 하고 있던 도련님의 태도도 아주 똑같이 재수가 없었고요. 그러니 남편도 말이 안 통한다며 사람 부르기 전에 나가라 소리를 치고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자기 엄마한테 왜 소리를 지르냐면서 지 형이랑 싸우려 들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눈치를 챘죠. 이것들이 왜 갑자기 짐을 싸서 내 집에서 살겠다고 발악을 하는가 싶었더니만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 보유세를 더 내라고 하고 재산세, 평소에 쓰일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다달이 나가야 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지금 살던 집을 팔려고 현금으로 보유를 하기로 작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집을 구하자니 서울 안에 죄다 집값이 올라서는 마땅히 살만한 곳도 찾기 힘들고 또 그렇다고 서울을 놔두고 시골로 내려가자니 도시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었는지라 만만한 저희 부부 집에 얹혀 살면서 겨우 돈 70만 원의 학가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들 쓰고 즐길 돈을 더 챙기기 위해서 저희 부부 집을 임시방편에 거주주를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집주인들한테 허락 한번 받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서는 그냥 무작정 짐을 싸서는 나와버린 것입니다.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놨고 집 살 사람도 구해서는 도장 찍을 일만 남았단 소리까지 하며 말이죠. 그러니 저나 남편도 더 이상 배려를 베풀기가 싫더라고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가지실 현금을 안 받고 말다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나중에 되찾아오는 게 낫다 싶었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제대로 정내미가 떨어져 나간 듯 했어요. 결국 남편은 가장 먼저 행동으로 나서더라고요. 나가라고! 라면서 무작정 현관 앞에 놓여진 캐리어 2개를 끌고선 집 밖으로 나버렸고 집 안에서 도로 들어와서는 내 와이프 부엌에서 왜 너가 국자를 잡고 있어? 라면서 자기 동생의 머리통을 한 대 세게 갈겨버렸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나올 만큼 도련님은 국자 하나 들고 집 앞 차리겠다고 까불다가 지 형한테 머리를 얻어맞고서는 어리 빠져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지 형한테 멱살이 잡힌 채로 대표로 집 밖에 끌려나갔고 그러니 어머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둘째 아들을 살려보겠다며 졸졸 아들들을 따라 집을 나가셨어요. 나가시는 내내 싸우지 말라고 너한테는 내 재산을 주지 않을 거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보다 못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거 안 받아도 저희 잘 삽니다. 어머님이 그거 지금 주지 않으셔도 나중에 저희가 저희 몫은 알아서 소송을 걸어서라도 한번 찾아와 볼게요. 됐죠? 라고 말이죠. 그러니 어머님은 문 닫히는 그 순간까지 현관 밖에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며 혼자 무슨 년 어떤 년 하면서 아주 침을 갈기며 욕을 하시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똑같이 집 앞에서 서 계셨다더군요. 사과를 하겠다는 핑계로 또 우리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겠다며 말입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자기 이혼시킬 일이 있냐면서 제가 집에 도착을 하기 전 시어머니를 단박에 쫓아내버렸고
다행히 저는 그 덕에 시어머니를 또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독한 말을 하며 시어머니를 쫓아낸 건지. 어머님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그 후 시어머니의 도련님 저녁까지 차리는 뻘짓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꼭 이리 격렬한 말싸움에 몸싸움을 해야만 시어머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 저희도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호되게 저항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버릴 수밖에요. 이제야 저는 남편과 단둘이 오붓지 저녁을 즐겨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재미를 좀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여전히 퇴근길은 늘 긴장을 하며 합니다. 언제라도 눈앞에 시모가 있으면 쫓아낼 각오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